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정욱의 법대로 2월 15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좀 기로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는 그 문형배 기가 좀 꺾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둘러 끝내려고 하다가 다음 주 화요일 한 번 더 잡아가지고 무슨 증거 절차, 증거 서류 같은 거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변론을 그러니까는 정인을 부른다는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제 세 사람을 정인으로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두 사람, 그리고 양쪽에서 같이 신청한 조지호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을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정인 추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그렇죠. 원래는 구차로 네. 종결하려고 저도 종결되나 졸속에다 걱정했는데 네. 근데 정인 3명을 추가해 준 거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까지 운운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하니까 헌재가 꼬리를 내렸다. 꼬리 내렸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헌재에서 자유파 재판관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예, 정영식, 조한창, 그다음에 김복형 이런 분들이 이제까지 우리법 세면에 끌려다니다가 이제 목소리를 낸 게 아닌가. 하여튼 정인이 채택된 거는 저희한테는 천군만마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덕수 대행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실제 홍장원은 말이 계속 바뀌는 걸 탄핵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지호도 정인이 안 놓으면요. 그냥 검찰이나 경찰 진술 조사 있죠. 그렇죠. 이게 그대로 증거로 써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이 세명된 거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은 20일 날, 그러니까 헌재는 화목 해왔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이 20일이거든요. 20일 날 한다고 했는데 20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 준비 기일이 있는 거예요. 형사재판에서. 그리고 또 그날 중요한 거 구속 취소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25일, 그러니까는 다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는 거죠.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제가 착각을 해서 저도 착각인 게요. 20일 되니까 잘 됐다고 막 방송 유튜브를 하나 떴어요. 잘했다고. 저는 이게 20일 겹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화목 하니까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저는 고의로 잡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실수로 잡은 것 같아요. 저도 실수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변경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분은 이거는 2시고요. 여기 10시 아니냐 이러는데 실제 구속 취소가 신문하다 보면 변호사들끼리 공방하다 보면 영장실질심사처럼 그렇죠. 한 3-4시간 걸릴 때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준비 절차 증거 정리하는 게 오래 걸려요. 잘하면 이게 10시 시작인 게 오후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이게 점심시간을 떠났어. 그리고 헌재로 옮기는 시간도 있고요. 그렇죠. 대통령이 원래 1시간 전에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더 우선이에요. 형사재판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구속기한이 6개월이 만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사재판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또 날짜도 먼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저는 먼저 잡혔죠. 헌재가 실수로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평해가지고 아마 변경 안 해주면 난리 나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해줄 걸로 보이고. 근데 문제는 그날 조지호 청장이 또 안 놀 수가 있어요. 그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 아니에요. 재판도 나가고 이게 조사받으러도 12번 나갔는데 그보다는 그냥 말하면 입장이 곤란한 것 같아. 또 안 논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그냥 끝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강제 구인을 해야 돼요. 조지호 청장을. 반드시 진술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조서를 증거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25일 연기되고 그날 이게 조지호 청장이 나오면 되는데 그날도 안 나오면 이게 또 재판이 또 한 길 넣어줄 수 있거든요. 의외로 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단 20일 잡았고 다음 주 목요일 잡았고 그게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될 수가 있고 근데 그게 별로 끝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요. 추가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근데 최소 한 번은 왜 제일 중요한 게 징계잖아요. 이게요. 징계는 당사자 신문한 게 제일 중요해요. 징계위원회 가면 이게 8명이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이나 질문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한번 해야 되고요. 그 전에 또 양쪽에서 최종 종합변론 이번에 하는 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25일 빼고도 보통 최하 한 번에서 보통은 2번 더 이게
기회를 잡아야 되고. 예. 근데 문제는 조재호가 안 나오면 한 번 더 강제 구해야 되고. 예. 근데 그렇게 종결해 놨고도요. 우리 마은혁 재판 봤잖아요. 예. 선고 2시간 전에 재개하죠. 그러니까. 예. 아마 근데 그 종결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8명이 본격 평의를 하잖아. 그렇죠. 평의를 하다 보면 이게 쟁점을 하다 보면 팩트가 이게 불분명하거나 모순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다시 변론 체계될 수도 있다. 예. 의외로 이게 늘어날 수도 있다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게 그 언제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러니까는 시간 싸움을 하잖아요. 그 이재명은 무조건 자기 재판보다 먼저 하려고 지금 문영배하고 일종의 뭐 커넥션을 맺어가지고 막 진행을 하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면은 이재명은 이제 망하는 거죠. 이제 이재명 망하는 거는 2부에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 이제 시간의 문제가 하나 있고 이렇게 돼서 새로운 정인들이 계속 와서 진술을 처음과 다른 진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잖아요. 내란 프레임이 싹 다 잡아들여 그거 그 홍장원 그리고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 각 종건인데 이게 두 개가 무너지고 있으면은 기각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오늘 이게 신문에 보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0% 잡았다가 지금 이게 20% 올랐다 뭐 이런 기사도 나 있던데요. 지금 이제 그 법조계에서 보는 거는 5대3 또는 저는 4대4로 보고 있고요. 아직 4대4. 이진숙 때. 저는 이진숙 그대로. 김영도 재판관을 저는 상당히 보수로 제가 분석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좌파들이 자기 유리하게 볼 때는 5대3을 봐요. 8대0은 말도 안 되는 거는 있었고. 그때 박근혜 때 8대0은 강일원 이분이 여야 합의 추천 주심이에요. 강일원 이분이 그때는 국회 여당 하나 야당 하나 합의 안 하죠. 합의로 온 강일원 주심이 계속 조율해가 8대0이 됐고 그때는 여론이 8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전에서 완전히 밀렸죠. 그렇죠. 여론전에서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지금 이제 정영식 재판관은 여야 합의 추천이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처럼 이게 8대0은 없다 봐요. 주심이. 주심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5대3 또는 이게 4대4로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마흔액이에요. 마흔액. 왜 그러냐면 이게 5대3이면 마흔액이 키보드지잖아요. 마흔액 임명하면 이게 6대3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5대3이면. 그것 때문에 마흔액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마흔액이가 지금 현재 아직 선고 날짜가 안 잡혔고. 그러니까 딜레마죠 지금 마흔액. 그다음에 선고 날짜도 안 잡혔는데 문제는 판결이 나도 최상목 대행이 며칠 내에 임명할 이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도 끌고요. 위원 결정이 나도.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변론 절차 갱신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새로 들어가면은 새로 판사가 바뀌면요. 기존의 증거조사를 갱신하는데 양성태 대법원장 있잖아요. 그 갱신하는데 7개월 걸렸습니다. 와 재판 중에 재판부가 바뀌고 그 박병대 대법관이 피고 같이 피고잖아요. 판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인 신문을 녹음을 다시 틀어라. 들어봐야 알지 않냐. 정인 녹음을 다 재생했어요. 법정에서 했던 녹음. 지금도 우리 정인 헌재에서 해야죠. 뭐 정인했잖아 10명. 다 해야죠. 그걸 트는데 저는 그거 다 틀면요. 최하 5일 이상 걸릴 거예요. 1인당 90분으로 그때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딜레마인데 만약에 임명을 해야 6대3이 되는데 임명을 하면 늘어나지. 훨씬 늘어나죠. 그러니까 변론을 갱신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마흔역이 만약에 되면은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심리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간단하게 간이 갱신하려면 대통령 변호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걸 뭐 동의 안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형사소송 규칙 147조에 변론 갱신의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공소요지부터 새로 진술하고 그다음에 당신의 윤석열이냐 인적사항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인신문은 녹음을 하잖아요. 요걸 이렇게 틀고요. 그다음에 정량 녹취록 같은 거 있죠. 요것도 이게 다시 재생해야 돼요. 요게 FM 법에 정한 절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임명은 물 건너 갔다 보면 그럼 이게 8명 체제로 가면요. 저는 4대4로 봅니다. 4대4. 저는 그래 봅니다. 4대4 아니면 이제 5대3이 돼도 기각이죠. 5대3이 돼도 기각인데 이 3이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그리고 한 사람 더 하면은 김형두. 김형두. 그렇죠. 이 네 사람이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할 때
그 기각을 해야 된다고 했던 재판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라이브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뭐냐 하면은 자, 기각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되면은 이제 만약에 구속 취소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했을 때, 구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직무 복귀가 되잖아요. 예. 그럼 직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보석을 신청하는 거예요. 예. 보석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석 신청하면은 현직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해서 풀렸는데, 그리고 무슨 도망으로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로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석방을 해야 되잖아요. 예.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국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용산에서 국정을 하면서 다만 이제 재판은 진행이 되면은 이제 그 참석은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올리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고 석방돼서 그 직무를 잘 하고 그 나중에 이 4년 중임제 개헌까지 1년 정도 임기 단축하면서 그렇게 하면 저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그 가능성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최상이 예, 또 있습니까? 지금 보석이잖아요. 예. 저는 20일 날 바로 구속 취소. 예. 20일 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현재 우리가 재판 과정에 이제 증거 수집이 또 됐잖아요. 예. 그 지귀현 판사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현재 걸. 그래 현재 걸 다 보죠. 그 보면 이게 솔직히 내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내라는요. 진짜 일식 끌어내도 이게 내란 안 돼요. 끌어낸 것도 흔들리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내란이 되려면 사실상 상당 기간 동안 마비시게 된다. 그렇죠. 근데 이 계엄은 하루짜리 계엄이었거든요. 좀 예상보다 2시간 만에 빨리 끝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선관위 서버는 선관위를 마비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체포도 실제는 이게 위치 동향 파악이고 위치 동향 파악인 것 같아요. 체포를 한 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구금 시설도 없어요. 체포가 됐었어야지. 그러면 저는 이걸 다 보면 이게 내란이 터무니없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그 지기현 부장이 20일 날 신문하는 게 저는 석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5대5에서.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석방이 20일 날 석방되고 그다음에 탄핵 기각이 되고 그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면 뭐 이재명이도 하루 일주일에 이재명 4번 가는데 뭐 그렇죠. 대통령 한 번 가면 다 그렇죠. 이재명 4번 가잖아요. 저 모양새는 그래. 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재판하면서 국정하는데 저는 20일 날 구속 취소력이 풀리나면서 탄핵 기각 이게 오히려 더 최선 아닌가. 그렇죠. 보석보다. 그게 최선이네요. 최선이죠. 최상의 최선. 그러니까 구속 취소하고 보석은 좀 그 의미가 좀 다르죠.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그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체포영장, 뭐 구속영장, 그 서부지법 가서 소평할도 발부받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대면 조사 단 한 번도 없이 구속 기소했고, 이 구속 그 자체가 취소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이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겠네. 그럼요.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돼서 그러면 헌재의 기각 가능성을 더 높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헌재가 기각되면은 만약에 그때까지 구금이 돼 있으면은 그 석방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미리 석방이 돼 있으면은 헌재의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론도 중요하고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팩트 체크. 그래서 지금 두 축이 무너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홍장은 메모 이거는 지금 처음 게 그대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죠. 저는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날 11시 6분에 통화했잖아요. 술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술 취해가지고 몽중헌 중식당에서. 그래 중식당에서 술 먹었어요? 청담동에 몽중헌이라는 중식당에서 저녁 반주로 술을 먹었어요. 그래요? 저 처음 듣는데. 그런 게 인정해가 자기도 인정했어요. 그래. 아니 뭐 국적으로 이제 취재를 했지. 연세가 많은 분들하고 술을 그 자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술을 많이 안 먹었다 이랬는데, 근데 그 11시까지 계속 먹었으면 술 많이 먹은 거잖아요. 11시까지는 아니고요. 11시 6분에 이제 통화를 했으니까. 통화는 그 전에 오늘 그 TV조선 단독이 뭐냐. 맞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싹 다 잡아들여 발언 전에 홍장원과 통화를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공터면. 공터면. 그러니까 이제 이 홍장원이가 여인영 사령관하고 이제 통화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더라고. 근데 그 공터의 그 국정원장 관계 제가 또 확인해 봤더니 걸어서 20분인데 차로 3분이에요. 맞아요. 청사하고 원장실이. 3분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CCTV를 다 봤더니
이 공터의 예. 관계요. 예. 비상계엄 15분 뒤에요. 그러니까 예, 예. 비상계엄이 10시 23분. 예, 10시 23분이고. 그럼 38분이잖아. 예, 38분에 공터로 갔단 말이에요. 그 공터가 어디냐면은 조태용 원장의 간사 앞에 있는 공터예요. 예, 예. 조태용이 이제 그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니까는 조태용한테 이제 가는 길이었죠. 그 공터에서 통화했을 때 이게 10시 46분 통화했더라고. 예, 예. 10시 46분에 예, 여인원과. 여인원과.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는 첫 통화가. 예, 두 번째 그 대통령하고 잡아요 이게. 예, 예. 그게 53분이에요. 53분. 예. 그러니까 오히려 7분 뒤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공터에서 막 서가지고 적었다면 대통령 통화 전이에요. 대통령이 싹 다 잡아요. 대공수사권 줄게. 이거는 53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홍장호는 이제 딜레마인 게 만약에 메모를 자기 말대로 공터에서 서서 썼다면 대통령 통화 전에 쓴 거잖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근데 얘기. 자기는 대통령이 싹 다 잡아야 하고 전화가 적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싹 다 잡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저기 여인영한테 전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다시 청사로 돌아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1시 6분에 청사에서 한 거예요. 자기 집무실에서. 그러면 이게 서서 막 공터에서 적었다는 게 또 거짓말이잖아. 그렇게 그렇네. 그 거짓말이. 대통령 통화는 53분이에요. 네, 네. 이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다음에 11시 6분은 청사했었고 공터는 46분에 통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딜레마로 만약에 서가지고 공터에서 받아 적었다면 대통령 통화 전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통화 후에 했다면 청사에서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이거는 이게 위정 큰죄이기 때문에 이게 TV조선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했어요. 상당히 그러면 이거 완전히 공작이라는 이야기고 어떻게 자기가 이제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메모가 또 4개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4개가 등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지금 공개된 메모에서 가필을 한 사람. 가필을 한 사람인데 그 가필은 본인이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박선원이 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그 본인이 어제 박재홍이 한바성구 넣어가지고요. 막 방송하는데 메모를 보니까 오른손으로 하고 있더라고. 맞아. 그또 박재홍이. 맞아. 그러면서 자기 왼손잡이라고 했는데 원본이라고 드러낸 게 이게 4번째 메모예요. 보좌관이 기억을 대서 쓴 거에다가 가필한 거 있죠. 근데 제 말은 1차, 2차 메모 있죠. 포스트잇이 1차. 그다음에 보좌관이 당일날 쓴 거 2차. 이 2개가 없어요. 그다음에 보좌관이 그 다음날 쓰고요. 그다음에 가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2개 메모 이게 어디 갔냐. 이게 없으니까 보좌관이 기억 되살려 그 다음에 썼잖아요. 이게 그 박선원 민주당에 넘어간 게 아닌가. 박선원한테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박선원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4번째 아까 들고 있는 거. 그거 들고 있는 거. 그 앞에 오리지널 1차, 2차. 정서했다는 거. 포스트잇하고. 그 2개를 왜 제시를 못하느냐. 그렇죠. 포스트잇에서 구겨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죠. 수첩에 원래는 수첩서가 이게 구부렸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포스트잇이죠. 포스트잇은 사무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첩하고 들리잖아요. 주머니 어떻게 놓고 다니고 찍찍이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근데 문제는 그것도 이게 뭐 메모 4개 중에 앞에 2개가 없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 쓴 장소도 문제고 다른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문제는 뭐냐? 저는 명단이 아니라 봐요. 명단은 이게 우원식 뭐 이재명 이런 게 나오잖아. 그건 이제 동양파. 위치 추적. 그게 핵심이에요. 김용현 장관이 이야기했던 거. 그렇죠. 포고력 1호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 일단 동양 파악을 하기 위해서였다. 동양 파악을 하려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영 사령관 밑에 김대우 수사단장이나 이쪽도 명단 이야기는 해요. 그다음에 조지호 청장도 명단 이야기는 해요. 있어요. 그다음에 홍장호도 명단 이야기를 해. 그런데 그거보다는 실제 가필한 거 있죠. 방첩사의 구금시설. 금거 요청. 그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거는 체포 금거라는 이야기를 여인영이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도 그 위치 동양 파악. 이게 또 위치 추적하고 틀려요. 다른 위치 추적은 계속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고. 그러니까요. 위치 파악은 그냥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어디 있는지 이걸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죠. 구금이 아니고 위치 추적이 아니고 동향 파악을 금거 요청으로 요게 바로 작업이다면 공작. 완전히 그렇죠. 둔갑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는 이 체포 그러니까 아주 자극적으로 체포하고 그다음에 또 밑에 뭐 구금 뭐 이렇게까지 막 하니까는 이어가니까는 이게 어떤 내란 프레임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럼요. 그게 저는 공작이다. 박선원하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밌는 게 그 방첩사가 이제 체포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국정원은 체포 말도 안 되고 위치가 없고 수사권도 경찰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방첩사가 12시 25분에 첫 출동하는데. 아, 그렇지. 어디 갔냐면 네. 선관위로 갔습니다. 국회로. 그렇지. 야, 이재명 잡으러 선관위 가냐? 우원식 잡으러 선관위에 가느냐? 그때 한동훈 잡으러 선관위로 가냐? 첫 출동에 선관위 체포조라는 거 이야기한 거. 예, 거기 선관위로 간 거예요. 선관위로 간 거죠. 예. 그다음에 한 30명 가다 놓을 수 있는 시설 막 찾아봤거든. 선관위 중국인들 90만 이런 분들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데 방첩사 요원들은 선관위로 갔다. 그다음에 구금시 알아본 것도 거기에 혹시 이상한 사람들은 한 방에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을 어떻게 수방사에 한 방에 말도 안 되죠. 하루짜리 겸해. 그러니까 출동을 선관위로 했다는 거. 이게 체포가 허구라는 명백한 증거로 봐요. 그렇네. 그때 방첩사는 선관위로 갔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두 가지 있네. 그러니까는 이 위치 추적을 체포로 바꾼 것하고 또 하나는 이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싹 다 잡아들여. 대공수사권으로 잡아들이는 건 간첩이지 정치는 아니죠. 그거하고 무슨 뭐 우원식하고 이재명하고 한동훈 잡으러 선관위로 왜 가?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개헌 목적이 세 가지거든. 그렇네. 예. 그 간첩을 포함해서 종북 좌파 세력. 이거 싹 다 잡아 이거. 반국가 종북 좌파 세력. 그렇죠. 반국가 세력. 그거 하나. 간첩은 잡아들여야죠. 그럼 잡아들여야죠. 그다음에 선관위 검정. 그러니까 방첩 선관위로 간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는 경고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루짜리 겸 생각에 2시간 만에 끝났잖아. 그게 어떻게 체포해가 그럼 우원식 이재명을 뭐 한 달 가둘 겁니까? 1년 가둘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게 가장 큰 공작이 14명 체포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홍장호이가 박선하고의 체포액을 꺼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두 가지 이제 그 프레임, 내란죄 프레임 세운 것 중에서 이게 싹 다 잡아 들어가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끌어내도 무너지고 있는데 뭐 다 많이 이제 아시니까는 하나만 좀 짚어보면은 그러니까는 각종건 전 특전사령관의 예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지금 여러 가지 이 성일종 의원을 통해서 다 이제 진실을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종건은 그 옥중에서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 내용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실토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말이 물론 그 앞에 유튜버 김병기 유튜버도 그렇지만은 이 12월 10일 날 국방위에서 오전에는 말을 안 타가 낮 시간에 박범계하고 이 부성찬하고 막 거기 해유를 당해가지고 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 이 말이 그때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박범계를 만났다는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지금 제가 전문을 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보니까 변호사를 부성찬이가 소개시 있다고 자백하더만요. 예. 부성찬이가.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 변호사? 네, 그 이야기도 있고요.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속 변호사 있고, 그다음에 부성찬이가 한번 소개시 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는 김현태가 소개시 있대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가 봐. 근데 지금은 서로 입장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다르죠. 근데 변호사가 신성수거든요. 신성수. 이분이 김현태가 소씨와 같이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 전문을 제가 읽어봤더니 근데 자기도 황당한 게요. 도끼 이야기는 진짜 모르겠대. 각종군도 도끼 이야기를 자기도 모른다고 했잖아. 윤석열 공소장에 도끼로 문을 부수더라 이게 이제 특전사령관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특전사령관에 자기가 그런 말 안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도끼가 어디 나온지 이걸 출처를 못해. 도끼가 어디서 나왔? 520명이 정언했는데 노상원 수첩에서 나온 걸 검사가 했나? 뭐 이게 이런 장난. 노상원 수첩은 본인이 내피셜 가지고 그러니까요. 상당무게하게 일종의 그 소설 쓴 거예요. 거기에 뭐 도끼 사진도 있고 좀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수거해라 뭐 이런 거 자기 혼자서 지금 그 소설 쓴 거예요. 그거는. 그 외에는 이게 그 520명 정언자 중에 도끼 이야기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 특전사령관한테 도끼로 문 부수고 때라.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 국민들이. 그다음에 수방사 사령관 총을 쏘서 들어야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조성현이라고 유일하게 직군 정인 있잖아요. 그것도 총 이야기는 없었대. 그 1경비단장. 그 이야기 없어요. 그 공포탄 이야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도끼하고 총 있잖아. 이게 촉에 계담이 녹아 완전히 탄핵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도 이게 곽종건이나 그다음에 조성현 수방사 그쪽을 이렇게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았다. 근데 조성현은 이제 이진호한테 받은 거고요. 그건 뭐 다른 차원이고. 근데 곽종건이 유일하게 끌어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뭐 도끼는 없었고 딱 그 하나가 불리한데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뭐 인원 들어간 사람이 15명이고
회의장 근처도 안 갔잖아요. 예. 문을 통제하려고 간 거죠. 그렇죠. 실제 끌어낸 인원이나 끝낸 게 없잖아요. 그럼요. 따라서 저는 뭐 그거 하나 정도 곽종근 말 요거 가지고 이게 탄핵한다? 말 하나가 실제 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게 불가능하다 봐요. 그리고 사실 그겁니다. 그 각종건 말하고 이제 각종건 말은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러면 이제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하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 하나는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간 그 비주얼 이것 때문에 그걸 체포하러 간 게 아니고 네, 체포하러 간거 정문 아니에요. 통제하려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초기에 보면은 이 707이 국회를 봉쇄를 하러 가는데 봉쇄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봉쇄가 아니고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봉쇄를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 직접 들어간 707 단장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회를 방어를 하려고 이 케이블 타이도 이제 문에 걸려고 가져가고 했는데 그 민주당 보좌관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때 막 대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문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그 특임단장 자기 판단으로 그러면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본회의장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럼요. 깨고 들어가서 정문으로 갔어요. 정문에 이거 문 열어주려고. 본회의장까지 네. 갈 생각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때 안규백 의원도 만났잖아요. 그냥 보내줬잖아요. 그거 지나쳤죠. 그리고 그때 이미 190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예. 아니 10몇 명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190명 그걸 누굴 끌어내요? 그러니까. 어느 의원을 끌어냅니까? 어떻게 4명 일개조로 1명을 덜쳐고 놓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끌어낼 것 때문에 처음부터 못 들어가게 막는 게 예. 편하죠. 예. 다 통과시켜 줬잖아요. 예. 제 말은 이게 그래서 저는 설령 뭐 대통령이 홧김에 싹 끌어내 말해도 네. 실제 끝낼 병력도 없고 행적도 없고요. 네. 이거 이루어지지도 않았잖아. 이것만 가지고 이게 탄핵을 한다? 네. 이건 어림도 없다 봐요. 저는 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말을 안 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유일하게 이제 그걸 들었다는 게 그 각종근이잖아요. 그럼 각종근이 뭐라고 했냐면은 의원 끌어내지 인원 끌어내가 아니란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인원이 없었다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보고를 해야죠. 그럼요. 군대에서는 그때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복명복창. 복명복창. 아니 그렇게 지시를 이제 만약에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그러면은 대통령님 안에 우리 병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게 더 지원이 오든지 네, 지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답도 안 하고 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 말이 없어요. 어떻게 했다는 게.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큰 두 가지 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 서영욱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단 기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세가 지금 헌재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고 이재명 이야기 잠시 후에 2부에서 하고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